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죠.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함수 구현이라는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를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코드를 볼 수 있죠. 지금 함수 실행문, 얘가 함수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 보고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죠? 일단 지금 얘는 리턴 타입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얘는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뭐가 남아야 되나요? 안 남아도 되죠. 왜냐면 이 자리에 뭔가를 남겨서 어딘가에 넣겠다 하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리턴을 배웠다고 함수가 무조건 리턴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 이전에 리턴 배우기 전에는 리턴 없는 보이드로 함수 이미 만들어서 사용했었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리턴 값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리턴을 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리턴을 주면 이 자리에 어떤 결과가 남을 건데 그 남는 결과에 대한 건 그냥 이제 쓰레기 값이 되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거 한 줄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일단 함수 만들 때 매개 변수 하나 있어야 될 거고 리턴 타입은 따로 없어도 된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럼 함수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함수 실행문에 대한 함수를 만들었어요. 일단 실행하면 뭐라고는 안 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값은 안 나오겠지만 뭐라고는 안 할 거예요. 일단 이 상태까지는 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지금 1000이라는 숫자는 모든 약수를 화면에 출력했을 때 생각보다 개수가 좀 되겠죠. 여기 출력 예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개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 반복문 할 때도 그랬었는데 좀 값을 줄여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좀 적당히 값을 줄여놓고 얘로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고 늘려보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입력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넘겨받은 인자의 모든 약수를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가 정상적으로 구현이 됐다면 이 인자를 뭘로 바꾸든지 간에 제대로 출력을 해줄 거니까. 지금 1000은 우리가 예시를 눈으로 보면서 하기에는 개수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적은 수로 테스트를 해보고 늘려가는 방법을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풀 때 저는 이걸로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제가 1000을 12로 바꿨는데 12라는 숫자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 중에서 얘 약수는 그러면 약수가 아닌 거는 3도 약수구나. 3, 4, 약수가 아닌 거는 5, 7, 8, 9, 10, 11이 되겠네요. 그쵸? 우리 이거 어떻게 알아요? 12의 약수가 12라는 숫자의 약수가 얘네고 얘네는 약수가 아니다 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알죠? 이 10이라는 숫자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죠. 우리가 약수라는 개념은 1부터 내가 원하는 수 10이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약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많이 하고 있던 12 나머지 뭔가를 했을 때 이 결과가 0이면 약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 번에 가는 것도 좋은데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겠다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일단은 일단은 1부터 12까지 다 뽑아 볼게요.
자, 이러면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 해줄까요? 일단 이렇게. 자, 이거 실행시키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자로 12를 받고 있으니까 12 찍힐 거고 1부터 12까지 쭉 나열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출력을 하는 상황인데 i가 1씩 증가하면서 우린 그 중에서 얘만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약수만. 얘네를 안 뽑고.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얘를 약수라고 알고 있는 이유가 이 12라는 숫자를 이 숫자들로 다 나눠봤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면 약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보고 암산으로 알 수 있듯이 12를 1부터 12까지 다 나눠보면 되겠네요. 1부터 12까지 한 번씩 다 나눠보면 그 결과가 나머지가 0인 애가 약수일 거니까 그 약수 출력하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 제가 말한 이 상황을 코드로 그대로 옮기면 만약에 우리가 넘겨받은 이 인자인 값을 나눠요. i로. i는 지금 1부터 이 넘겨받은 값까지 1씩 증가하면서 다 알려줄 거니까, 반복할 거니까. 이게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랑 같으면 얘는 약수죠. 그럼 그때 출력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얘 약수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이게 아닌 경우에는, 이 조건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12의 약수가 아닌 경우죠. 12라는 숫자가 놈에 들어와요. 그럼 놈은 지금 12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를 i가 1부터 12까지 증가를 1씩 할 건데 1, 2, 3, 4 쭉 갈 거잖아요. 12까지. 그럼 얘네를 12 나누기 1부터 12, 2, 12까지 쭉 가겠다라는 거죠. 했을 때 이 결과 나머지들이 0이냐 아니면 뭐 1이냐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거짓이래요. 나머지가 0이 아니래요. 그럼 어떤 경우예요? 약수가 아닌 경우죠. 나눠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럼 출력이 안 될 거고, 이게 조건이 맞다 라는 얘기는 약수인 경우니까 출력이 되겠죠. 우리가 예상한 1, 2, 3, 4, 6, 12 잘 나오는 거죠. 그럼 얘를 또 테스트를 늘려서 해보는 거예요. 했을 때 결과를 보고 맞으면 된 거죠. 우리가 원래 문제가 요구했던 1000이라는 숫자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출력 예시랑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여기랑 완벽히 일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바로 약수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12라는 숫자, 우리가 인자로 넘겨받는 숫자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적어 놓고 거기서 지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출력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경우에 출력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약수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로직으로서 구현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의 합이에요. 합을 리턴해야 돼요. 그쵸? 합을 리턴하라고 했고 함수명을 정해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이거 전체 합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1000의 약수를 구했다, 이것들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이 플러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시기 때문에 지우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빈칸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테스트 케이스도 없고 함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풀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get divisor underbar sum 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얘를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이 안에는 어떤 인자가 들어가게 될 건데 대충 이런 거 하나 넣어놓고, 자, 얘는 리턴 값이 있어야 되는 애죠. 문제가 리턴을 하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 리턴이 있어야 돼요. 그럼 리턴한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겠죠. 저는 sum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이 sum에다가 얘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의 모든 약수의 합.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직접 만든 거예요. 얘를 다양한 경우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늘려주면 되겠죠. 자, 얘는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10의 모든 약수의 합이래요. 10의 약수에는 뭐뭐가 있죠? 우리가 암산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얘네들은 숫자가 작아서 1, 2, 5, 10이 있겠죠. 그럼 다 더하면 이게 나오겠네요. 얘도 이렇게 써주죠. 10의 모든 약수의 합.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얘는 12의 모든 약수의 합이니까 1, 2, 3, 4, 6, 12 그러면 18. 얘는 4의 모든 약수의 합이니까 1, 2, 4, 7. 이건 이제 암산이 가능한 수준의 숫자들로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출력 예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대로 나오면 맞다란 얘기잖아요. 이제 함수를 어떻게 쓸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실행하면 되나요? 안 되죠? 함수 없잖아요. 이제 함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 건데 이 함수는 리턴 타입이 뭐여야 돼요? 얘는 int여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결과를 남겨서 담고자 하는 변수의 타입이 int니까. 그쵸? 그래서 int로 만들어 줄 건데, 여기 매개변수 쪽은 이렇게 정수 넘기고 있으니까 정수 받는 형태로 만들어 주고, 얘를 오류가 나지 않게 하려면 일단 리턴 정수 하나 해줘야 될 거고요. 이제 얘를 실행을 해보면 함수가 실행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결과가 다 0이 나오는 이유는 우린 여기 리턴 0 하고 있으니까, sum이라는 애는 0이 들어갈 거니까 다 0이 나오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도록 만들어 놓고, 자, 제가 여기다가 sum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거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도 int sum 만들었는데 여기서 int sum 만드는 거 가능해요? 가능하죠? 얘랑 얘는 전혀 다른 지역 공간이죠.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서로 관여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서로 만들어 놓고 이제 리턴을 sum을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죠? 이거 우리 반복문에서 합 구할 때 했었어요. 1부터 뭐 10까지 숫자가 1씩 증가할 때 그 수의 총합 구하는 문제, 이런 거 반복문 풀면서 했던 건데, sum이라는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아무것도 없게 해놓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여 가면서 우리가 몇 개씩 구하겠다 했을 때 이 총합 우리 구하는 거 많이 했었죠. 그걸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약수 인자로 받은 값에 모든 약수를 출력하는 거는 전 방금 전 문제에서 했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조건문 추가해서 약수를 찾아내는 조건문, 우리가 넘겨받은 num을 i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0이라면 이때 얘를 출력하겠다 하는 게 방금 전 문제에서 풀었던 모든 약수 출력의 문제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출력되는 i들이 약수라는 거죠. 이 조건을 탔을 때 이게 참이라서 출력이 되는 i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넘겨받은 num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의 약수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이 참일 때 여기에 나오는 i들, 얘가 약수니까 이 i들만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 썸이라고 하는 빈 공간 박스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조건문 들어올 때마다, 참일 때마다 여기다가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i를 더해주고 있는 거죠. 이때 이 조건문 참이라서 출력되는 i가 약수가 맞았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i를 더해주면 약수들이 다 더해지는 거잖아요. 차례대로 원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서 더해지는 상황이니까 모든 약수의 합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 출력되는 거는 필요가 없어진 거고, 다 더하고 반복문 탈출해서 썸을 리턴 하겠대요. 그럼 이 썸은 최종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모든 약수의 합을 가지고 있겠죠. 이 로직을 탈 거니까, 타고 나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실행을 시켜봤을 때 우리가 예상한 값이 잘 나오고 있죠. 이러면 된 거예요. 뭐 테스트를 더 해보셔도 되고, 이걸 찾아오는 이 과정,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얘를 놓고 테스트 케이스를 하겠다, 만들겠다 해서 이걸 만들고 함수 만들고 그리고 모든 약수 출력하는 거 해봤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시간 들였던 시간 안에 여기까지 접근을 못했었고 나는 그 전에 멈춰 있었는데 설명 들으니까 알겠다,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했던 거 이거를 뭐 암기식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아직 못 풀어보셨던 분들은 그런 과정이 없이 제가 설명하는 거 듣고 이해했어 오케이 하고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 이거에서 조금만 달라지는 문제 나와도 혼자 못해요.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서 할 수 있게끔 돼야 이걸 응용한 문제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 풀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이제 만약에 시간 안에 못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따로 해보시고요.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문제 하나만 남겨놓고 이런 거 다 지워놓고 이 상태에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생각하는 능력이 빨리빨리 커요. 내가 뭐부터 해야 되더라? 그럼 이거 했으니까 다음엔 이거 필요하겠네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개발 과정이 그래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이 큰 네모라고 했을 때 얘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 번에 못 그려요. 개발은 이렇게 할 수 없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이 이거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 쌓는 과정에서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쌓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밑에 있는 걸 먼저 쌓아야 될 수도 있고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차곡차곡 네모를 채워 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네모가 완성되어 있는 형태로 개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뭔가를 해봤다 하면은 실행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에러가 나는 형태로 실행을 시키는 건 당연히 불필요한 행동이지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해놓고 실행하겠대요. 이거는 누가 봐도 에러죠. 이런 상태에서 실행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어디까지 에러가 안 나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실행해서 그럼 내가 어떤 결과까지 얻었구나. 만약에 그 콘솔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 안 나온 이유가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이겠구나, 혹은 뭔가 잘못됐겠구나, 이런 걸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다 보면 결과물이 완성되는 형태로 이제 개발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저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요. 제가 이제 좀 능숙해지고 많이 해봤다고 해서 이런 결과를 원할 때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 저도 이거 못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완성이네 하고 다음 넘어가는 거고, 다음 넘어가서 또 네모 만들고, 나중에는 이 네모 합치고, 이런 게 개발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정답을 좀 열어드리고, 이 문제, 입력받은 정수가 소수인지 알려주는 함수구야 이라는 문제는 일단 한번 보죠. 아무것도 없구나. 얘는 같이 하나 해볼게요. 이거 하나는 같이 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들 푸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소수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함수 구현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수 판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숫자를, 이 숫자가 만약에 1000이다 그럼 얘가 소수냐 물어봤을 때 소수가 맞으면 1, 소수가 아니면 0을 리턴해주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아무거나 들어갔을 때에도 결과가 다 일치하도록 그런 함수를 구현해 달라는 문제인데, 일단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건지 먼저 만들어 봐야 돼요. 여기서 함수를 바로 만들어도 돼요. 그건 이제 취향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먼저 내가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함수를 만드는 게 좀 더 좋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먼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건데, 그냥 간단하게 %d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에도 %d가 와야 될 거고, 왜냐면 결과가 0 혹은 1이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에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처음에 테스트할 수를 15 이런 걸로 가정을 할게요 일단.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함수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넣을 거예요. 함수명은 소수니까 프라임 넘버 정도로 하나 지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15를 줘야겠죠. 그래야 15라는 수의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얘를 바꾸면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늘릴 수는 있는데, 좀 더 다양한 경우를 테스트할 때는 이거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귀찮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니다, 얘를 그냥 i라고 하죠.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적은 이 반복문이 어떤 반복문이에요? 총 15번을 반복하라고 만든 반복문이죠. 그럴 때마다, 반복할 때마다 i는 1부터 15까지 1씩 증가하면서 테스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쵸? 테스트 케이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이러면 우리가 임의의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값을 증가하면서 테스트를 해줄 거니까 이 범위만 더 늘리면 더 다양한 수를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얘를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직접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이 함수는 리턴 값이 필요한가요? 이 함수가 실행되면 이 자리에 어떤 결과가 남아야겠죠. 그래야 이 서식 지정자로 또 치환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테스트 케이스를 직접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고 나서도 이 문제 이런 거 소수 판별기를 정상적으로 수행시키기 위해서 얘가 리턴 값을 가져야 되는지 안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리턴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얘를.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소수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서 알려줘야 돼요. 맞냐 틀리냐를. 그쵸? 그러면 얘를 리턴 값을 안 가지게도 만들 수는 있겠네요. 이런 거. 아이고. 얘를 리턴 값을 안 가지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게 하고, 실제로 이 함수 안에서 여기서 줄바꿈 안 하고, 아이고. 뭐 이런 거 출력한다 하면은 메인 함수에서 얘 실행될 때 얘를 줄바꿈을 빼야 되는구나. 여기가 빠지고 여기가 들어가야겠네요, 순서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단 출력이 다 되겠네요. 얘가 아래로 가야지 15까지. 아하. 이렇게 되면 수수님과 나오고 이 결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여기가 맞냐 아니냐 0, 1 둘 중에 하나 출력하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할 수는 있겠네요. 리턴 값을 가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죠. 지금 저도 이걸 간단한 걸 하면서 잠깐의 생각을 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리턴 있게끔만 해주면 이렇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좀 더 깔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쓰도록 하고 리턴을 타입을 가지게 만든 다음에 리턴 값을 하나 주고 있어요.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0 아니면 0 아니면 1이 나와야 되는데 to match this. 여기 쉼표가 하나 빠졌네요. 0 아니면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다 0만 나오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로직을 만들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오는 게 첫 단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넘겨받은 매개 변수 얘가 이렇게 하죠. 1은 소수예요, 아니에요? 1은 소수가 맞나요? 1은 소수가 아니지 않아요? 네? 네,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소수라는 게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는 애들이 소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1은 약수가 소수가 아니에요. 0 주고. 여기다가는 2는 소수예요? 맞죠? 1 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면 우리가 넘겨받는 인자가 뭔 줄 알고 몇 개를 다 해요. 그죠? 이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얘는. 그럼 어떤 방식을 하면 될까요? 자, 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3, 4, 5, 6, 7이 있어요. 얘는 소수인가요? 3은 소수죠. 4는 소수인가요? 얘는 아니죠. 5는 소수예요? 맞죠. 6은요? 아니죠. 7은요? 맞죠. 우리 이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3이 소수인지 아닌지, 4가 소수인지 아닌지, 5가, 6이, 7이 소수인지 아닌지 우리 지금 어떻게 암산했죠? 아까 약수 구할 때랑 비슷한 거예요. 찾아가는 과정. 우린 저게 소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숫자까지 1부터 이 숫자까지 그 안에 있는 수들로 얘 나눴을 때 이 마지막 숫자, 이 3이라는 숫자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두 개가 아니라 그 이상이면 얘는 소수가 아니죠. 얘는 1이랑 3밖에 없으니까 두 개고, 얘는 1, 2, 4 세 개 있으니까 소수가 아니고, 얘는 1, 5 맞고, 얘는 1, 2, 3, 6이니까 아니고, 7은 1, 7이니까 또 맞고. 그쵸? 우리가 암산으로 소수를 판별해내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그대로 코드로 옮기면 돼요. 자, 다시 내가 원하는 숫자가 1부터 그 숫자까지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로 이 최종적인 숫자를 다 나눠봤을 때 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의 개수가 두 개냐 혹은 그 이상이냐를 묻고 있는 거죠. 두 개면 소수고요. 그 이상이면 소수가 아닌 거죠. 그대로 코드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얘는 if보다 이게 먼저 와야겠죠? 아니다. 1부터 넘까지. 왜냐면 3이라고 들어왔을 때 1부터 3까지 그 안에 있는 숫자들로 다 나눠봐야 되는 거니까 그 조건을 써준 거고요. 이렇게 반복할 때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받아온 숫자를 1씩 증가하는 아이들로 나눴는데 그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C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경우가 맞다면 C를 1씩 증가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서 C가 2가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결과로 리턴을 줄 겁니다. 자, 이러면 이 로직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넘이라고 하는 매개변수 자리에 얘도 이름을 넘으로 좀 할까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싶은,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수가 7이라고 할게요. 넘이 7이 넘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 함수가 실행될 때 넘에는 7 들어있을 거고, C 0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반복문 돌겠죠? 1부터 7까지 1, 2, 3, 4, 5, 6, 7까지 돌겠죠. i가 1씩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7을 일단 1로 나눠요. 그 나머지가 0이래요. 얘는 맞죠? 그럼 C 하나 증가했네요. 그럼 반복해요. 이번에 i가 2죠. 7을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 아니죠. 그럼 C 증가 안 하겠죠. 또 반복해요. 3, 7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0이 아니죠. 그럼 얘 또 안 하죠. 또 반복해요. 4, 5, 6 반복하고 7을 또 만났어요. 그러면 7을 7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 됐네요. 그럼 C 값 하나 또 증가하겠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요. 이번엔 8이니까 거짓 만나고 탈출해요. 현재 C는 몇 번 증가했어요? C는 2번 증가했죠. 1일 때랑 7일 때. 그럼 C의 값은 2가 맞겠네요. 그럼 얘는 뭘 리턴해줘요? 1을 리턴을 해주겠죠. 결과가 맞으니까, 참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결과로 1을 받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7로 예시를 들어봤어요. 그때 소수가 맞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일단 하나 통과했고, 자 이번에는 넘이 4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4 1부터 4를 1로 나눴어요. 참이니까 증가할 거고요. 4를 2로 나눴어요. 참이죠. 증가 한 번 더 하겠죠. 4를 3으로 나눴고 이건 아닐 거고, 4를 4로 나눴는데 또 0이니까 증가했죠. 그럼 C 지금 몇이에요? C라는 값은 지금 현재 3번 증가했죠. 그래서 3이잖아요. 그럼 이 결과는 거짓이겠죠. 그러면 0을 리턴 해주겠네요. 그럼 숫자 4는 소수가 아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면 1 아니고 2 맞고 3 맞고 4 아니고 5 맞고 6 아니고 7 맞고 8, 9, 10 아니고 11 맞고 13 맞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 봤을 때 정답이죠.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다른 버전이 또 있어요. int c를 활용해서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자,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이거? C의 값을 증가시킨 게 아니라 C에다가 i를 더하고 있죠. 그러면 3의 경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3 나누기 1 나머지 0 맞죠? 그럼 C한테 1 더하겠네요. 지금 i가 1이었으니까 이거 참이니까 1 더하죠. 그리고 돌아요. 2 그러면은 3, 2로 나누면 나머지 0 아니니까 이거 안 할 거고, 돌아요. 3 나머지 0이니까 3 더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3이죠 지금 C는. 그럼 C의 값은 4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리턴을 이렇게 주면 지금 C의 값은 4였죠. 근데 지금 넘은 3이죠. 그럼 3 플러스 1은 4가 맞죠. 그럼 얘는 맞으니까 1을 리턴 하겠네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3은 소수가 맞죠.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소수는 자기 자신이랑 1밖에 못 가져요, 약수로. 그러면 자기 자신 플러스 1이 결국에는 소수의 합이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7이에요. 그럼 7의 소수는 7은 소수가 맞고 얘 약수는 1이랑 7밖에 없죠. 자기 자신이랑 1.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8이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 플러스 1 하면 내 약수의 합 맞죠?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 플러스 1인 애들은 소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직도 가능한 거네요. 근데 얘는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C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 또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메모장에서 했던 거 소수가 맞는지 아닌지 맞는지 체크했던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자, 3은 1, 2, 3 얘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이 자기 자신과 1이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지금 3을 나누고 있는 애들이 1, 2, 3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1은 당연히 나머지가 0일 거잖아요. 그죠? 1 빼고 3도 당연히 나머지가 0이겠죠. 그러니까 1이랑 자기 자신은 나누면 당연히 0일 거예요. 얘는 무조건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사실 얘 하나만 확인해 보면 되지 않아요? 3의 경우에는 4의 경우에는 1, 2, 3, 4니까 1이랑 자기 자신 빼면 이거 두 개만 확인해 보면 돼요.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C를 지워버리고 I를 2부터 1부터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1은 무조건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얘는 C를 활용하기 위해서 1도 더해야 되고 1일 때도 카운트를 해줘야 돼서 썼던 거고,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1 작을 때까지 돌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돌렸을 때 그럼 2부터 자기 자신 마이너스 1까지 돌 건데, 그때 나눠 떨어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어떤 경우예요? 1, 2, 3, 4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랑 1 뺐어요. 그리고 얘 둘 중에 2일 때 3일 때 두 개 돌려봤는데 이 4라는 숫자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하나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경우예요? 소수가 아닌 경우죠. 그냥 애초에. 왜냐면 1이랑 자기 자신 빼고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그냥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리턴 0. 그럼 이 경우가 참이라서 밑으로 들어오면 리턴 0 하고 끝날 거고, 그게 아니라 반복문 다 돌았는데 그런 애 없어 하고 빠져나오면 리턴 1 해주면 되는 거죠. 이래도 결과는 잘 나와요. 이거 체크 안 해줬구나. 이거 하나 체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쓸 때는 i가 1인 경우 하나를 따로 빼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num이 1보다 작거나 같다면 리턴 0, 혹은 1이라면 이런 식으로 1인 경우는 체크를 하나 따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쓸 때는. 이러면 1은 소수가 아니고 맞고 쭉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소수를 판별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쵸? 소수 판별기.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 내용 안에 까볼 필요도 없이 얘는 소수 판별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소수를 판별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얘 갖다 쓰면 되겠죠. 그쵸? 자, 이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 세 문제 풀어보세요. 이 마지막 문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끝낼 거라서 쉬는 시간 포함 문제 푸는 것까지
25분까지 해보세요.